지대 논쟁이고 현대적 의미의 지대 논쟁이다 해서 요건 이제 파레토라는 사람이라든가 마샬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현대적 지대 논쟁은 요거에 뭐냐면 여기가 이제 노동시장이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노동시장이다. 그러면 우리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 시장, 예를 들어 맥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맥주 회사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이걸 소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수요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노동시장은 그게 아닙니다. 노동시장 거꾸로 우리 같은 사람이 노동력을 공급하는 거죠. 아니 본인이나 뭐 남편들이 노동력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를 기업들이 수요하는 겁니다. 누가 수요한다고요? 기업이 수요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예전에 언뜻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공급 곡선 자체가 뭐냐면, 이게 이 경제학에서는 비용 곡선입니다. 무슨 곡선이라고요? 비용. 그러니까 왜 이만큼 공급할 때 이만큼 대가를 받으려고 하냐면,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자기도 생산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뭐가 들어가요? 생산비. 그러니까 이렇게 마세요. 공급 곡선은 일종의 뭐라고요? 비용 곡선이다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노동력을 누가 공급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공급하죠. 노동력을 공급할 때 비용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여자분이 가수입니다. 가수인데 아주 잘 나가는 가수는 아니고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나이트클럽 있죠? 여기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다니는 노래라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다니는 가수인데 노래하고 다니려면 경비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단 왔다 갔다 하려면 밥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밥도 안 먹고 노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교통비, 버스비 같은 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택시비도 들어가죠. 급하면. 그리고 저녁 때 잠을 자려면 숙박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옷도 잘 입어야 되지. 지저분한 거 입고 다니면 잘리죠. 그러니까 반짝반짝하는 고급스러운 옷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노래 하도 많이 하고 다니면 약값도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열받고 그러면 술도 좀 마셔야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진상 부리는 놈들 있잖아요. 걔들 때문에 신경 쓰여갖고 저녁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갔다 와서, 술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노동력을 제공할 때, 노래라는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면 이만큼 뭐가 들어가고요? 경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제공할 때 이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요거는 나이트클럽 사장인 기업이 이거 수요할 겁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이제 적정한 임금이 결정됩니다. 뭐 결정된다고요? 임금이 딱 결정되는데 요 임금을 받은 걸 딱 볼게요. 받은 걸 딱 보니까 자, 요만큼을 받았는데 이만큼은 어디 갔어요? 이만큼은 자기도 자,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경비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럼 요 정도는 최소한 받아내야 되겠네요. 요 정도는 최소한 뭐라고요? 받아내야 되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요 정도도 지불하지 않으면 여기서 일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일하는데 차비도 안 나오고 하면 일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전적으로 여기서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일하게끔 하려고 하게 되면 최소한도로 이만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전용 수입이다. 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지불해야 될 금액을 뭐라고요? 전용 수입해 줍니다. 근데 실제는 이만큼 받은 거죠? 그죠? 요 부분을 뭐라고요? 경제지대다, 이겁니다. 실제 남은 돈을 뭐라고요? 경제지대.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한 달에 500만원 딱 벌었습니다. 500만원이 이제 돈 들어왔죠? 근데 이걸 정산해 봤더니, 한 300만원은 그동안 나간 경비 있죠? 요걸로 딱 깐 겁니다. 까고 났더니, 실제 남은 건 얼마라고요? 200만원 남았다는 얘기죠? 200만원이 이제 실제 남은 돈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애들 학비도 좀 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여기 뭐 여행도 좀 다녀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런 걸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이걸 다 생산 요소 시장이다. 노동, 토지, 자본 같은 거 있죠? 다 뭐라고요?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데 여기서 생기는 소득은 전부 다 지대라는 표현 쓸게요. 여기서 뭐라고요? 지대.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서 받은 소득도 다 뭐라고요? 지대다. 해줄게요. 지대. 이걸 뭐라고요? 전용 수입. 얘를 뭐라고요? 경제 지대줍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쪽으로 올게요.
자, 어떠한 그 직업은, 그 직업은 공급선 자체가 이게 거의 수직에 가깝고 어떤 거는요, 이렇게 완만한 형태라고 치자. 그럼 이게 수직에 가까운 경우를 이렇게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직이라고요? 전문직. 그리고 요걸요, 일반적인, 일반직이라 할게요. 전문직이 아니라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무슨,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임금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죠. 근데 임금이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크게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안 늘었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 요즘에야 변호사가 넘치니까 일자리도 없어도 놀고 있는 사람 수두룩한데, 예전에는 저 변호사가 귀할 때 있죠. 귀할 때는 임금이 올라가더라도 변호사 수수료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없어요? 변호사한테 정해져 있는 거죠. 많이 공급량을 못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근데 일반직은 예를 들어서 일용직 같은 경우는 임금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공부하려고 했죠. 근데 임금이 좀 좋아지니까 이런 직종에는 서로 막 일하려고 하겠네요.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이렇게 그려보자.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그려볼게요. 이러한 형태로 그린 걸 뭐라고요? 전문직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로 그린 걸 뭐라고요? 일반직 생각할게요. 일반직. 얘는 전문직. 그러면 자, 기업이 이제 이렇게 수요할 겁니다.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임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이만큼 받겠죠? 이것도 이만큼 받겠죠? 이렇게. 그러면 임금 받은 걸 잘 보면 전문직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급선 아래의 면적 있죠? 뭐 알아라고요? 공급곡선 아래의 면적이 경비입니다. 경비. 생산비죠? 생산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전문직 같은 경우는 공급선 아래의 면적이 요거죠? 그러니까 전용 수입은 얼마 돼야 한대요? 안 되고 거의 대부분 답을 하고요. 경제지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변호사들은 하는 일 아주 그냥 어쩌다 법원에 가서 몇 마디 해주고서 무지막지한 이거 챙기죠. 이런 형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생산비 얼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일용직 같은 데 볼게요. 일용직 같은 경우는 이만큼 하루 일해서 돈 받았다고 치자. 그러면 예를 들어 한 8만 원 받았다고 치자. 받은 거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 뭐라고요? 전용 수입이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전용 수입. 그러니까 8만 원 받은 거 딱 보면 아침 저녁으로 차비해야 되죠. 밥값 빼고 그 다음에 저녁 때 하도 힘들고 그러니까 술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술값 들어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골프 치고 이러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희망이 그냥 저녁 때 그 동료들과 어울려서 이제 삼겹살 같은 거 먹는 거 있죠? 이러면서 담배 피우고 하는 게 유일한 낙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담배 가격도 하도 올라갔고, 어쨌거나 8만 원 버는 거에서 이것저것 빼고 났더니 남는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남는 거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이런 거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이게 비탄력적일수록 뭐가 커진다고요? 경제지대는 커지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비탄력적일수록 뭐가 커진다고요? 경제지대는 커진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토지시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시장이라고요? 토지시장을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토지는 이제 누가 이제 공급하는 거냐면 지주가 공급하는 겁니다. 누가요? 지주가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시장 생각해 볼게요. 근데 어떤 지역마다 토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새로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지역마다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이만해도 공급할 수 있냐?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가 올라가더라도 공급량은 그대로죠. 공급할 수 있냐? 이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라고요? 수직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수직의 형태. 자, 그도 그런 것이 얘는 공급선 아래의 면적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경제학에서는 생산비 자체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수요하고자 하는 농부가 딱 있다면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적정한 임대료가 결정될 겁니다. 근데 요걸 보니까 얘는 공급선 아래의 면적이 경비죠. 전용 수입이죠. 근데 얘는 공급선 아래의 면적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입은 다 뭐라고요? 경제지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도 그런 것이 상식적으로 토지는 생산비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100% 답하라고요. 경제지대다. 실제 남는 돈이라는 얘기죠. 쥐가 뭐 들어간 것도 아닌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잠깐 제가 언급하겠지만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은 희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모든 세금은 철폐하고 뭘 철폐하고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있죠.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 여기에만 세금을 징수한다 하더라도 정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세금을 다 없애버리자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유치원 같은 초등학생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른 주식 투자에서 생긴 이득 이런 건 세금 걷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순전히 말하고요.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 요것만 세금을 내랍니다. 그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뭐 세금 낼 것도 없네요. 저저거나 이런 걸 하고요. 자, 전부 다 경제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이제 파레토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설비 시장 생각할게요. 인간이 만든 설비, 기계 설비 같은 거 있죠? 이런 시장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우리 그 경기도, 서울 경기도 일대에 포크레인을 빌려주는 업체가 딱 10군데라고 봅시다. 다시 할게요. 자, 이 경기도 서울 일대에 포크레인을 빌려주는 업체가 몇 군데라고요? 10군데라 치자. 그리고 한 군데마다 포크레인 20대씩 가지고 이제 운영한다 치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포크레인을 빌려주는 시장 생각할게요. 그러면 임대료가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자, 이 포크레인의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공급량을 늘리고 싶은데 갑자기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을 빌려주는 임대료가 좋아지니까 어떤 사람이 골프장 금일만 골프장 하다가 이거 돈도 안 되는데 때려치고 나도 포크레인을 빌려주는 업체나 해볼까 하는 사람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는데 요거는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을 팔으려면 파는데 시간 걸려 안 걸려요? 걸리고 포크레인 구입해서 인허가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사업을 시작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토지하고 똑같은 형태로 임대료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급량은 그대로라는 얘기죠. 거의 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고요? 토지하고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곡선 이렇게 된다면 이만큼이 단기적으로 다 뭐라고요? 경제지대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임대료가 갑자기 팍 올라갔다. 그러면 그 이익을 다 누가 가져간다고요? 그 기존의 업체들이죠. 다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나요? 약간 좀 어렵나요? 그냥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삘 있죠?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임대료가 좋아졌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다른 이제 골프장 하는 사람이 야, 이거 골프장에 요즘에 돈도 한도 안 되고 나도 포크레인이나 좀 사서 요거 빌려주는 업체나 운영해볼까? 이런 사람이 생겨 안 생겨?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임대료가 올라가면 이렇게 늘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집니다. 알겠죠? 이런 형태.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다 무슨 지대라고요? 경제지대였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형태로 바뀌어 나갑니다. 이렇게. 요거는 단기, 얘는 뭐랄까요? 장기.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다 뭐였어요? 경제지대였죠? 이 부분 아까 경제지대였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다 생산비로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뀐다. 전용 수위로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준경제지대다. 줄여서 이걸요. 준지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준지대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다 경제지대인데 장기로 갈수록 다 뭘로 바뀌어요? 전용 수위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어중간한 지대다 해서 준지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중간한 지대라 해서 뭐라고요? 준지대. 그도 그런 것이. 자, 보세요. 자, 단기적으로는 포크레인의 임대료가 막 좋아졌다. 그러면 기존의 업체가 다 가져가 안 가져가요? 가져가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다른 업체가 끼어들어요 안 끼어들어요? 끼어들니까 막 광고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인원도 뽑아야 되죠? 결국 경비로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로 바뀌어요? 전용적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지대다 해서요. 이걸요. 준지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지대라고요? 준지대 이렇게.
자, 요 정도 정리하시고, 요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교재 190페이지 볼게요. 자, 190페이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 부동산학은 노트가 주교재입니다. 뭐가 주교재라고요? 노트가 주교재고, 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재를 좀 확인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노트를 봤는데 이해하는데 책을 봤더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냥 가볍게 읽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 190페이지 보시니까 입지 및 공간구조론 있어 없어요? 이쪽 밑에 지대이론에, 자, 중간에 박스가 하나가 있는데, 지대를 적정한 이자율로 나눈 게 뭐라고요? 지가다.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었죠? 일단 이렇게만 하시고, 요거는 제가 수익 방식에서 정리할 겁니다. 오른쪽 볼게요. 자, 지대 결정 이론이라 해서 고전학파 입장과 신고전학파 입장이 좀 다른데, 고전학파 입장은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지대에 관한 관념을, 생산요소를 노동, 토지, 자본의 3분법에 의하여 구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한 다음에, 자, 그 줄 네 번째, 자, 잉여의 성격이다. 무슨 성격이라고요? 잉여의 성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에 두 번째 줄 볼게요. 불로소득으로 간주했다. 뭐라고요? 불로소득으로 간주했다. 거기에 비해서 이번에 신고전학파는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 뭘로 파악했다고요? 요소 비용으로 파악했다. 뭘 파악했다고요? 요소 비용을 파악했다. 이렇게만 일단 하시고, 노트에 있는 내용 있죠? 여기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지대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지대가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이런 얘기인데, 그냥 막 섞어서 막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3번, 4번, 5번 이런 것들은 지대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대에 관한 어떤 학설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엉망으로 써놓은 겁니다. 뭐라고요? 엉망. 어쨌거나 거기 192페이지 볼게요. 먼저 차액지대설은 누가 얘기했다고요? 차리니까 누가 얘기했다고요? 리카도가 얘기했는데, 자,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한 개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등지와 열등지의 차액이 지주에게 지불되는 대가, 이걸 뭐라고요? 차액지대, 이렇게 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대 발생 원인으로는 비옥도와 위치의 차이라든가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수학 체감의 법칙 있죠? 이런 것들이 지대를 결정한다 했던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한계지에서는 맨 끝에 보니까 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니까 그러면 밀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지대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위치 지대설, 요 티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요거는요 입지교차 지대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중간에 수송비의 차이가 뭐의 차이라고요? 지대의 차이다. 이렇게 하면서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자, 중심지에서 지역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하여 지대는 어떻다고요? 하락한다는 얘기죠. 아까 외곽으로 나갈수록 수송비는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많이 들죠. 그 대신 지대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절대지대설, 요거는 전호마 줄여서 뭐라고요? 절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줄 중간에 소수가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 요것 때문에 지대가 결정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볼게요. 2번에 앞쪽에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토지용자에게 요구하는 지대 있죠? 요걸 뭐라고요? 절대지대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193페이지 맨 후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첫 번째 줄 맨 끝에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한다는 얘기죠. 관계지에서도 지주가 돈 부르면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밑에 도시지대론의 첫 번째 입찰지대 이론,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농업 입지론 할 때 할 겁니다. 그때 할 거니까 살짝 넘기고 195페이지 보겠습니다. 195페이지 아래에서 1번째 줄 보시면 경제지대와 준지대 있어 없어요?
있죠. 첫 번째 경제지대는 자, 첫 번째 기업분의 전용 수입은 뭐냐면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로 그대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도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뭐라고요? 전용 수입해 줍니다. 뭐라고요? 전용 수입. 그리고 경제지대는요, 총수입과 전용수입과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총수입의 차이 해주면 안 되고, 총수입과 뭐의 차이라고요? 전용수입과의 차이. 이게 뭘 얘기한다고요? 경제지대입니다. 다시 할게요. 그냥 총수입과의 차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총수입과 전용수입과의 차이액, 요걸요, 경제지대. 자, 보세요. 총수익과 전용수익과의 차이가 요거죠? 요걸 뭐라고요? 경제지대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중간에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전용수입은 감소하고 뭐가 커진다고요? 경제지대가 커진다고 했죠? 아, 디귿번이요. 아까 했었죠? 아까 전문직 같은 경우는 공급선이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니까 이때는요, 전용 수입은 줄어들고 뭐가 커진다고요? 경제지대가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볼게요. 자, 이 토지는 자, 이런 걸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적이집니다. 이걸 수직이다. 뭐라고요? 수직이다. 이럴 경우는 전부가 뭐라고요? 경제지대입니다. 이런 거는 전체가 다 뭐라고요? 경제지대다 해줍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중간에 준지대 알아볼게요. 딱 중간에 준지대 찾으셨나요? 자, 준지대란 기계라든가 기구 등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그러니까 갑자기 단기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 이걸 뭐라고요? 준지대줍니다. 자, 요거는 니은번에 첫 번째 줄 중간에 단기에만 발생하므로 단기에는 사라지는 자, 지대. 여기서 말하는 지대는 경제지대를 얘기합니다. 단기에는 경제지대인데 장기에는 사라지는 경제지대. 이걸 뭐라고요? 준지대 줍니다. 문제더라고요? 준지대. 자, 단기적으로는 다 경제지대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다 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준지대다.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고, 다시. 자, 우리 강의 노트로 돌아오셔서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51페이지에 보시면 딱 중간에 도시 공간 구조론과 경제 기반 이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교재는 222페이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왜 책하고 막 순서가 막 다 틀립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과학이다 해줍니다. 무슨 과학이라고요? 종합 응용과학. 그래서 주변에 있는 뭐 학문들을 다 짜집기 한 겁니다. 무슨 짓기라고요? 짜집기. 그러니까 교재마다 뭐 순서를 좀 다 달리합니다. 조금씩 다 달리하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그리고 뭘 했다고 해서 그거 빼놓고 했다고 해서 뭐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막 아무거나 탁 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탁 치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어쨌거나 51페이지 보시면 도시가 어떤 형태로 성장하냐. 그래서 우리 교재는 222페이지 있는데 요거를 얘기한 학자들이 몇 명 있는데 요거는 약간 중요성이 떨어지는 학자들입니다. 뭐라고요? 중요성. 아까 같이 마르크스 이런 사람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 이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약간 중요성이 떨어지고 한가한 학자들입니다. 어쨌거나 도시는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 아니다. 도시는 여러 개의 핵을 중심으로 성장한다. 이런 사람이 있고 유상도시론이다 해서 현대도시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단핵이론은 도시는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성장한다. 여기에는 이제 동심원 이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선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요 다핵심 이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핵심 이론. 요것도 사람 이름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죠? 사람 이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버제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사람 이름도 시험에서 물어봅니까?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문에 막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호이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호이트. 요거는요, 해리스라는 사람하고 율만이라는 학자, 이런 사람이 공동으로 발표한 이론입니다. 근데 남들 다 얘기한 이론을 뭐 섞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그냥. 근데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잠만 처질러 자던 사람입니다. 뭐만 처질라고요?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잔다고요? 처질러 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하여 시몬스다입니다. 그 유명한 뭐라고요? 시몬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잠만 처질러 자다가 남들 다 얘기한 이론이죠. 전부 다 섞어놓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섞어놓은 거. 이 이론을 다차원 이론이다 해줍니다. 무슨 이론이라고요? 다차원 이론이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유상도시로는 현대도시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이론인데, 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항상, 얘를 읽을 땐 이렇게 읽으시세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이런 식으로. 호이트의 뭐라고요? 선형 이론, 이런 식으로. 알겠죠? 해리스 율만의 다핵심 이론. 이렇게 해서 계속 앞에 붙여가면서, 자, 암기하세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난 도저히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자, 어떤 농구 선수가 있는데 동부에 가서 동부를 선호해 갖고 뭘 선호해서요? 동부를 선호해서 거기 가서 최선을 다했시오. 최선을 뭐라고요? 다했시오. 이렇게. 자, 다시 할게요. 동부를 선호해서 거기 가서 최선을 뭐라고요? 다했시오. 근데 유배당했시오. 이렇게 뭐 당했다고요? 유배당했시오. 이렇게. 다시 할게요. 동부를 선호해서 최선을 뭐라고요? 다했시오. 근데 뭐라고요? 유배당했시오. 자, 보세요. 동심원 이론 뭐라고요? 버제스.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심어는 뭐라고요? 버제스. 선형 이론은요, 호이트. 다핵심 이론은요, 해리스 율만. 다핵슈. 해리스 율만. 그리고 유배당했슈. 얘는 뭐라고요? 베리. 자, 재미없나요? 재밌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자, 동부를 선호해서 최선을 뭐라고요? 다했슈. 충청도 사투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했슈.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유배당했슈. 최선을 다했는데도 유배당했슈.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안 웃긴가요? 제가 보기엔 웃긴데, 자, 제가 보기엔 웃기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동부를 선호해서 최선을 다했슈. 근데 뭐라고요? 유배당했슈. 자, 그러니까 요거는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 뭐라고요? 버제스. 그 다음에 선형 이론은요, 호이트.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은요, 해리스 율만. 그 다음에 유상도시 이론은요, 베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 그만해야 되겠네요. 자꾸 하면은 짜증낼까봐 이렇게.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먼저 52페이지 볼게요. 52페이지 맨 위쪽에 동심원 이론은 1925년도에 시카고 대학교 교수였던 그 버제스라는 사람이 시카고를 배경으로 해서 도시가 이런 형태로 성장한다 하면서 논문을 발표했던 겁니다. 읽어볼게요. 자, 맨 위에 동심원상으로 도시가 확대되어 침입과 천이 과정을 통하여 5개 지구로 분화되면서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는 튀넨의 농촌 토지이용 구조. 밑줄 쳐 있네요. 튀넨의 농촌 토지이용 구조 있죠. 요거는 1826년도에 나온 이론입니다. 이건 제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1800 얼마라고요? 26년도에 나온 건데, 요거는요 1925년도에 나왔죠. 네, 거의 100년 이후에 나온 건데, 튀넨도 이렇게 아까처럼 동일하게 비슷하게 이제 논문을 발표했던 겁니다. 농촌 토지이용 구조를. 요거를 도시 토지이용 구조에 적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동심원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심원 이론. 요거는 그 잔잔한 연못에 중앙에 돌을 딱 던져봐요. 돌을 딱 던지면은 물결 모양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퍼져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도시도 마치 이런 형태로 성장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한 게 뭐라고요? 동심원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중천 근중통이다. 이런 식으로 중천 뭐라고요? 근중통 이런 식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중천 근중통. 그래서 여기는요 중심 업무지구, 중심 상업지구 요걸 얘기하고, 요거 이제 천이지구 혹은 전이지구 이런 표현도 씁니다. 다 비슷한 표현이니까. 자, 요거는 뭐냐면 계속 바뀌어 나가는 지역인데, 자, 요거는 주로 이제 이 사람은 이 지역이 도매라든가 경공업지대 이런 지역을 천이지대로 했습니다. 도매라든가 뭐라고요? 경공업지대 이런 데를 얘기합니다. 이런 지역을 뭐라고요? 천이지대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보면 명동에서 조금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을지로 같은데 거기 있어 없어요? 거기 그런 데 가면 무슨 뭐 인쇄소라든가 뭐 무슨 뭐 책 만드는데 뭐 별의별 다 있죠? 그런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은 주거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처는? 상당히 열악하죠. 그러니까 바로 근처에는 근로자들이 주거하는 지역입니다.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좀 벗어나게 되면요 돈 좀 있는 사람 있죠. 중산층 주거 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통근자 지역이다. 요거는 1900년대 초에 나온 이론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자, 1900년 초에 그때는 자동차가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연통 같은 거 있는 거 있죠. 위에 이렇게 돼 있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뚜껑 열리는 차 있죠. 이런 차가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아주 외곽 쪽에 나가서 수천 평의 토지 위에다가 뭐래요? 수만 평의 토지 위에다가 하인들을 부려먹으면서 대골 같은 저택 있죠. 이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차 끌고 도시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이런 지역을요 통근자 지역 했던 겁니다. 뭐라고요? 통근자 지역. 이렇게. 그래서 이 근로자들은 자꾸 도심 쪽에 입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저소득층들은 자동차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접근성이 아주 양호한 지역이죠. 이런데, 그리고 고용기회가 많은 지역이죠. 이 근처에 있어야지 누가 부르면 얼른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지한다 이랬던 겁니다. 그러면 그 특징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징. 자, 요거는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자, 도시 생태학이라는 게 뭐냐면, 자, 환경과 생물의 상호작용 있죠? 이런 걸 공부하는 거를요 생태학이라는데, 여기서는요 도시 생태학이라는 게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있죠? 요걸 주로 연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아니에요? 인간 만물의 영장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약자들인 농지라든가 임야를 잠식해 나가는 거 있죠. 이런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농지라든가 임야를 잠식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밑에 보니까 침입과 천이의 과정. 그러니까 농지나 임야에 다른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걸 뭐라고요? 침입한다 해줍니다. 뭐란다고요? 침입한다. 그리고 밖에 나가는 걸 계속 뭐라고요? 천이한다 해줍니다. 이런 과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중심지에서 벌어질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 등의 도시 문제는 적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요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게, 자, 요것도가 아니라 처음이니까 문제가 있는 게 너무 지나치게 도시가 단순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통망을 전혀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뭘 무시했다고요? 교통의 발달이 동심원을 변형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전혀 무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게 선형 이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부채꼴 모양 선자입니다. 무슨 모양이라고요? 부채꼴 모양 선자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선형이론은 호이트라는 사람이 1939년도에 미국에 있는 142개 도시 있죠? 요거를 끄집어내서 논문을 발표한 겁니다. 요걸요 호이트의 선형이론이다. 읽어볼게요. 자, 의의 도시는 도심에서 시작되어 교통망을 따라서 동질적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소득계층별로 주거지가 형성됨으로써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어 배치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론은 고소득층일수록 가장 편리한 어디에 따라요? 교통 노선에 따라 발전한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한다면 저소득층은요 교통이 아주 안 좋은 곳 있죠. 열악한 곳에 입지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이니까
요거는, 자, 얘는 이쪽 볼게요. 얘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물어보는데, 얘는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결론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고소득층은 어디에 입주한다고요? 교통망이 아주 좋은 곳에 입주하고, 저소득층들은요, 교통이 안 좋고 열악한 곳 있죠? 이런 곳에 입주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자, 여기다가 이제 중심상업지구다. 자, 중심상업지구를 딱 중앙에 이제 딱 그리면서 중심 업무지구 이쪽에다가는 뭘 그렸냐면 산업도로를 그렸습니다. 산업도로 그림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 있죠. 이걸요 산업도로. 그리고 요거 이제 도시와 고속도로.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올림픽대로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다 그린 겁니다. 그리면서 어쨌거나 이 산업도로를 끼고는 아무래도 도매라든가 경공업 이런 게 입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매라든가 뭐라고요? 경공업 이런 게 입주하고 그 다음에 이 도시와 고속도로 이걸 끼고는 고급 주택들이 막 밀집합니다. 우리 이제 올림픽대로 이런 게 끼고는 거기 있죠? 88도로 끼고 뭐 15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가 즐비하죠?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아무래도 도매라든가 경공업지대 이러한 근처에는 주거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는 저급 주택들이 입주합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입주합니다. 저급 주택들이 입주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어중간한 지역은요 중급 주택들이 입주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중급.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보시면 반으로 딱 쪼갠다면 이 부채 있죠, 부채가 이렇게 딱 접었다가 딱 피는 부채 있죠. 요거 알아요, 몰라요? 딱 접었다 딱 피게 되면 거기에 이제 좋은데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이런 뭐 소주병 이런 거 걸려 있고 어쩌거나 이런 게 마치 부채꼴 모양처럼 보인다 해서 뭐라고요? 선형 이론이다 해줍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요거는 또 요것도 이제 나름대로 뭐 좋은 건데. 자, 근데 여기는 어떤 이론이 도시에 적합한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위쪽은 아주 오래전에 나온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밑으로 해가서 최근에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자, 이 도시가 바뀌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가 바뀌어 나가니까 이렇게 변형되는 거지 어떤 이론이 더 훌륭한 이론이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쨌거나 거기 53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문제점 볼게요. 문제점에 고소득층 주거지를 어떻다고요? 지나치게 강조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주로 이제 이 돈 많은 사람들 있죠?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옮겨나가는 과정에서 교통이 좋은 곳에 자꾸 입주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발표했던 겁니다. 예컨대 우리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옛날에는 명동에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강남으로 빠져나가죠. 교통이 좋은 곳에. 그러다가 분당 쪽도 가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옮겨나가는 과정 요걸 기초로 해서 자, 이 논문을 발표했다 해서 지나치게 누굴 강조했다고요? 고소득층 주거지를 강조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근데 현대도시는 좋다. 자, 교통망에 따라 발전한 건 좋은데 이 현대도시는 부도심의 기능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사회 문화적 제도에 대한 고려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전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개의 핵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있죠. 이런 걸 무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다 핵심 이론인데 요거는 1945년도에 런던을 배경으로 해서 해리스하고 누구라고요? 율만, 다이슈. 그러니까 해리스와 율만이 내놓은 이론인데 의의를 볼게요. 의의는 도시는 복수의 핵심 주변에서 발달한다 하는 걸요. 다 핵심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도시형 패턴을 보니까 이 동종 활동끼리는 집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롱 집합하려고 할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종 활동은요. 이해 상반으로 분리돼 나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주택은 자꾸 주택들끼리 있으려고 할 겁니다. 공장은요. 공장들끼리 있어야 같이 이익이 높을 수 있죠. 몰려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심 주택 한복판에 연탄공장이 있으면 좋을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흩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공장은 이렇게 이해 상반으로 이종 활동끼리는 분리해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명동의 지대가 비쌌겠죠. 그리고 강남에는 전부 다 논밭이었을 겁니다. 아주 옛날에는. 근데 도심의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밖으로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그러니까 강남 쪽에 또 털을 잡고 또, 예, 또 다른 핵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다핵심 이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볼게요. 이쪽으로 해서 다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자, 요거는 이 1945년도에 다이슈 해갖고 해리스하고 누가요? 율만이라는 사람이 런던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이론인데, 제가 이제 런던을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내가? 런던이요? 한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예? 자, 제가 이제 런던은 안 가봤고 독일은 가봤습니다. 어디 가봤다고요? 독일. 독일은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남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독일 마을이 있습니다. 무슨 마을이라고요? 독일 마을. 거기 가서 맥주 먹은 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 가본 일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자 소세지 이렇게 한 그릇에 3만 원 그리고 맥주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한 잔에 10,000원 이거 먹고 온 게 답니다. 어쨌거나 자, 여기에 저는 이제 그 독일 그 영국 잘 모르니까 서울은 잘 압니다. 서울은 제가 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제 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시가 성장할 수 있죠. 상업 도시가 성장할 수 있고 대학로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면 무슨 뭐 연극하는 데도 많고 무슨 전시회 같은 거 많이 하죠. 문화의 도시가 성장할 수 있겠네요. 영등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공업 도시가 성장할 수 있죠. 그리고 테헤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신흥 상업 도시 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청량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도시가 성장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도시는 하나의 핵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양한 핵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다핵심 이론입니다. 근데 요것도 굳이 뭐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하나의 핵이라 하더라도 뭐 교통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시했던 겁니다. 뭐 그것까지.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는 이론이 이제 열심히 논문을 발표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잠만 어떻게 해요? 쳐지려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하여 누구라고요? 히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들 다 얘기한 거를 그냥 섞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섞어서. 자, 일단은 이 사람은 이 도시라는 것은 도시화 차원에서는 이렇게 해볼게요. 도시가 커나간다는 차원에서는 동심원 이론이 맞다. 그러니까 어차피 논밭을 잠시간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근데 사회 계층 차원에서는 뭐가 맞다고요? 선형 이론이 맞다. 어쨌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교통이 좋은 곳에 입주하죠. 돈이 없는 사람은요, 교통이 열악한 곳에 입주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인종별 분류 차원에서는 뭐가 맞다고요? 다핵심 이론이 맞다. 그러니까 LA라든가 이런 데 가면 백인 거주 지역, 한인 거주 지역 이렇게 나누죠. 난민 거주 지역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인종별 분류 차원에서 뭐가 맞다고요? 이 다핵심 이론이 맞다는 얘기죠. 그럼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했던 게 뭐라고요? 다차원 이론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 자 히본스라는 사람은 도시는 서로 독립된 세 개의 차원인 도시와 사회계층, 인종별 분류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하면서 도시화 차원에서는 뭐가 적합하다고요? 동심원 이론. 사회계층 차원에서는요 선형 이론. 인종적 분류 차원에서는요 다핵심 이론이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현대 도시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이론인데 가장 최근에 나온 이론입니다. 어쨌거나 요거는 지금까지는 전부 다 자생 도시를 가정했던 겁니다. 스스로 생겨나는 도시 있죠. 이런 걸요 자생 도시해 줍니다. 근데 우리 여기 요런 지역 호평이라든가 평내 이런 지역이 옛날에는 전부 다 논밭 임야였습니다. 잡으라고요? 논밭 임야. 옛날에는 여기 다 지나가다가 춘천으로 가다가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진짜입니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도시가 새로 개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자 계획 도시를 가정하는 겁니다. 어떤 도시라고요? 계획 도시를 가정해서 예를 들어서 동탄 신도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중심 상업지구부터 출발해서 일단 도시를 설계합니다. 사람이 도시를 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아니면요 인천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 옆에 뭐라든가 밑으로 뭐 송탄이라든가 이런 데 있죠. 이러고 하는 이 간선도를 먼저 설계합니다.
이 간선도로가 뭐냐면 그 도시의 가장 동맥이 되는 주요 도로 있죠. 요걸 간선도로 해줄게요. 간선도로 설계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모든 업무 시설이라든가 주택들이 결국은 간선도를 중심으로 해서 밀집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치 리본 모양처럼 밀집한다 해서 이걸요 리본 모양 U자입니다. 무슨 모양이라고요? 리본 모양.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유상도시이론 해줍니다. 되겠나요? 자, 결과적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다 몰 거죠? 그잖아요?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유배당의 시유. 누구라고요? 유상도시론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도시 경제 기반 이론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 잠깐 쉬었다 하죠.